무한 물타기였나? 요즘 그냥 제가 무슨 책 보다가 본 건,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 나온 거 본 건데 ETF를 물타기를 계속 하래요. 무한 물타기였나?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ETF를 계속 사래요. 미국 주식은 언젠간 올라간다. 그러니까 100번 살 거 1000번 살 돈을 마련하고 네. 한 주식을 계속 계속 사라, 사라. 계속 사라. 그럼 넌 절대로 안 깨진다. 언젠간 올라가면 이제 네. 수익 실현하고 나오고 네네. 목표 수익은 10%다, 뭐 20%다 이렇게 정했으면은 10% 되면 나오고 네. 이익 날 때까지 계속 사라는 거예요. 이익이 날 때까지. 날 때까지. 끝까지 날 계속. 때까지. 아. 그러면은 계속 이제 샀으니까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동평균선과 유사한 값이겠죠. 네. 매일 샀다면. 네. 매일 사면 걔처럼 천천히 사는 거잖아요. 올라갈 때도 평균 단가가 바뀌고 내려갈 때도 평균 단가가 바뀌고. 네네. 그럼 이제 올라가는 때 천천히는 더 살지 말지는 또 의사 선택이고 네. 내려갈 때마다 물을 탄다고 치면 처음에 이만큼 샀다가 올라가면 이제 수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 네네. 아니다 그러면은 손실 나면 계속 더 사는 거죠. 그럼 계속 얘가 따라 내려왔다가 얘가 반등하면은 그러면 많이 사줬잖아요. 네. 그러면은 반등할 때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 수익이 한 번에 많이 나니까 처음 대비로 따져서는 수익이 나는 거죠. 아.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해서 자기는 잃은 적이 없대요. 그럼 계속 이제 물타기 해가지고 이제 이익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분의 얘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전략을 세워서 뭐 엄청 책도 쓰시고 네네. 이렇게 유명한 유튜버가 되셨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선물은 네네. TQQQ보다 훨씬 크잖아요. 네. 그쵸. 트리플이 아니라 이제. 네,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어요. 4배도 되고 3배도 되고 뭐 2배도 되고 네, 1배도 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ETF를 사려면 현금을 다 넣고 사야 되잖아요. 아니면 대출 받아 사야 되잖아요. 그럼 네. 대출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선물은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그런 거 없으니까 그리고 레버리지를 16배까지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계산을 잘 해놓고 예를 들어서 한 5번 정도는 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네. 예, 처음에 한 그 뭐 20계약 살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넣었어도 혹시 잘못해서 빠지면 네. 증거금 내느라고 돈이 많이 그쵸.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내가 처음에 20계약을 살 증거금만큼으로 20계약을 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계약 살 걸로 이제 뭐 5계약을 샀다던가 뭐 뭐 4계약을 샀다던가. 그쵸. 적게 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증거금이 얼마 남아있을지 계산을 미리 해서 아, 여기서 내가 요만큼 더 사면 조금 증거금이 이만큼 남아있으니까 더 산 다음에 증거금이 바뀌잖아요. 2배로 네. 올라가니까. 그런 거를 계산 이렇게 해보면 몇 번 더 살 수 있는지를 쭉 엑셀로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번까지는 더 살 거야. 그리고 20% 내가 톨러런스야. 네네. 참을성 20%, 20%. 참을성 10%, 아. 참을성 30% 네. 계산해서 참을성 30%면 처음에 조금밖에 안 되겠죠 사면. 네네. 왜냐하면 30%될 때까지 내가 물타기를 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계산을 해보면 처음에 내가 살 계약수가 나온다는 거죠. 거꾸로. 아, 거꾸로. 그러면 이제 빠져도 돈이 많으니까 네네. 증거금 아, 많으니까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또 수 사면 있다는 되는 거네요. 거니까 네. 또 사면 되고 네. 또 사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림 그려보면 이거 완전히 바뀌었다. 네. 경기 완전 하향이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 분석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뭐 경기가 완전 이제 하강 국면이다 어쩌고 네. 뉴스가 막 나오고 그러면 그러기 전에 주식은 이미 빠졌을 거예요. 이미 선반영된 거예요. 선반영돼서 빠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서 나온 저런 에버리지들이 다 이동평균들이 꺾였을 거예요. 그러면 꺾이는 거랑 뉴스랑 비교해 보면 대처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 이게 전체적으로 꺾였나 보다. 이제는 그럼 매수는 하지 말자. 아, 이제 매도 타이밍이다. 예, 뭐 그렇게 하고 매도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매도는 제 경험상은 짧게 해야 되더라고요. 왜요? 내려갈 때 항상 이렇게 빠지고 네. 오를 때는 천천히 오르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그림을 이게 네. 기초 자산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FX랑 뭐 그다음에 커머디티랑 네. 이런 거마다 다 달라요. 캐릭터가. 그러니까 그거는 그림을 보고 네. 내려가는 속도, 올라가는 속도가 유사한 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크라이시 생기면 확 내려갔다가 그거 회복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매도를 해서 먹으려는 사람들이 더 그리디해요. 왜냐면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매도는. 한 번에 많이 빠지니까. 아. 그래서 그걸로 한 번 벌었던 이제 저도 그렇고 약간 많이 보셨나요? 그러니까 매도할 때가 더 잘 벌었던 경험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한 번에 많이 버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마음속에 네. 파생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마인드가 깔려 있어요. 아. 저 같은 경우도 바이어스가 안 되려고 차트를 보는 경향이 더 많은 거죠.
이제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뭐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하지만 단 하나 고려를 한다고 하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될지. 일단은 저는 올인하지 않는 마인드가 제일 올인하지 않는 중요합니다. 나는 계속 서바이벌하고 있을 거다. 예. 왜냐하면 폭락했을 때 살 수 있어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사면은 이긴다는 건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은 뭐냐면 네, 특히 주가지수 기준으로 보면 네. 폭락했을 때 사면 항상 먹잖아요. 아. 근데 폭락했을 때 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가장 이건- 근본적인 문제네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계약을 살 수 있다면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매주 보내는 제가 쓰는 코멘트가 있어요. 거기서도 10계약 살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네. 코멘트를 쓰거든요. 내가 10계약 살 수 있다면 네.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증거금도 기준이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그러니까 10계약 살 수 있다면 지금 내가 몇 계약 롱이다. 아, 네. 지금 얼마 정도 살 수 있나 이거를 네. 설정해놔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미리 생각해서 그만큼 정도의 증거금을 넣어놓고 하라는 게 저의 가장 아,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그래야 네.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어야 네. 기회에 다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아, 그렇다면 살아남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멘탈 관리를 충분히 잘하고 이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계획적으로 그 가정하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를 설정을 해야지 이제 장기적으로 갈 수 그렇죠. 있다는 말이네요. 네. 그리고 선긋기나 아까 제가 네네. 간략하게만 이렇게 걷지만 네. 고점 저점을 연결하는 선긋기, 그 다음에 이동평균, 네. 그 다음에 MACD, 그 다음에 피보나치 이 정도의 것만 가지고 뒤쪽 가서 앞쪽을 가리고 네. 이렇게 조금씩 지나가 보면 되잖아요. 아, 네. 지나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그려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룰을 좀 세우고 아 나는 선긋기는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들더라 이런 거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증거금이 얼마 있으니 이 정도면은 이제 그 미니도 있고 뭐 마이크로도 있고 네. 빅도 있고 종류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의 증거금 수준에 맞춰서 나의 증거금 수준에 맞춰서 제일 마이크로로 해서 네. 조금 넣어놓고 해서 몇 계약까지 할 수 있는지 계산해 봐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21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증거금 한 계약이 네네. 210만 원 있으면서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210만 원 넣고 바로 증거금 반대만에 네. 나가면 이제 그거는 이제 대안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최소한도 한 계약을 거래를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한 계약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진짜 살아남으려면 이거를 정말 올인 다 전체적으로 다 증거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신의 수준을 고려를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그렇죠. 장기적으로 이제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수익 난 경험을 계속 하시면 네네. 어나더 아, 예요. 어나더. 어나더란 게 뭐냐면 네. 수익이 계속 나면 처음에 내가 조금 넣어놨는데 걔가 생각보다 많이 불어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지니까 포지션의 규모도 조금씩 커지는. 조금씩 커지죠. 거기다 이거 일의정산이잖아요. 네네.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는 손실 났을 때 살아나는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네. 이익이 나면 이익이 난 것만큼 계속 더 증가돼 있으니까 내 증감분은 계속 더 증가하겠죠. 오. 그러니까 손실 나는 거를 위주로 해서 그걸 막으면서 서바이벌만 계속 하고 있으면 네. 맨날 틀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게 또 아, 나름 네. 맨날 그래도 틀리지 않아요. 맞을 맞을 때도 때도 있어요. 있죠. 네. 예. 그리고 맞을 때가 생각보다 잘 그림을 그려서 하면 맞을 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롱텀리 투자한다는 게 뭐냐면 네. 아까 이렇게 그림 그려 보셨지만 쭉 올라갈 때 쭉 올라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익절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천천히 보다가 익절 타이밍을 찾아서 딱 적당한 순간에 꺾인 다음에 익절을 해야 되는 거지. 아. 이걸 그래야 이거 풀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 선물도 네. 그 복리 효과처럼 네. 여기서 1%가 올라간 다음에 1%보다 적잖아요. 네. 올라가서 되고 나면은 증거금이 더 쌓였잖아요. 증거금이 늘어났잖아요. 내 증거금이. 네네. 아 이미 먹고 그 다음에 살짝 이제 꺾일 때쯤에 그때 이제 이게 꺾이는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섞어서 나오는 거를 계산해서 나와야지 기계랑 단타를 한다는 얘기는 기계랑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이제 기계다. 나 AI 이길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드는 생각, 이건 숏텀 게임은 기계랑 싸워서는 승산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이게 이런 테크니컬 보고 이런 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대부분은 네, 네. 개인일 거고 네. 그 다음에 손매매를 하실 거고 아, 네, HTS로 이제 이렇게 매수매도를 하실 네.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된 친구들은 뭐 시스템 트레이딩 한다 그래가지고 로직 만들어서 백테스팅 돌린 다음에 API라고 그래서 이제 전산상에 붙여요. 네, 그럼 네. 걔가 주문 혼자 막 내요. 개인도 이젠 다 그거 하더라고요. 네, 많이들 예. 찾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강의가 유효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미 이제 익스퍼트 레벨이잖아요. 네, 네. 어나더 레벨인 거죠. 네. 익스퍼트 레벨은 또 익스퍼트들끼리 싸워요. 전문가들끼리 이제. 그러니까 테크니컬 분석해서 백테스팅해서 옵티마이즈해서 전략대로 싸우는 사람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그거는 또 이게 어차피 매수매도 수급에 따라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벌면 이제 딴 다른 사람은 사람은 이렇게 잃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 전략이 계속 워킹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증권 삼성증권에서 풀업할 때는 그런 걸 찾으면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해봤는데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은 계속 해야 돼요. 뭐 하나가 영원하진 않은 거네요. 네,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저는 이제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 헤지펀드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해봤는데 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옵션도 해야겠어서 옵션도 하고 뭐 이러면서 바뀌었는데 일단 시작은 선물에서 그런 시스템 트레이딩 쪽 하는 게 백테스팅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면 이제 그들의 리그는 여기 있다 치고 네. 그들보다 또 이쪽에 있는 리그는 또 어나더 리그가 또 있어요. 또 어나더 리그. 그 이제 뭐 미국에 있는 점프라는 회사나 타워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하이 프리퀀시 하는 회사들. 그런 데들은 요만한 칩이 컴퓨터가 되게끔 주문 제작을 해요. 속도전으로 할 거기 때문에. 약간 수강 신청이나 뭐 콘서트 티켓팅 하듯이 뭐 속도전으로. 그 수준의 속도가 아니라 더 빠른가요? 걔는 나노 세컨드 단위에. 나노세컨드 단위. 예. 너 거래소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바보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왜- 몇 초도 몇 안 초- 걸리는 건가요? 나는 0.7나노야, 나는 0.03나노야, 뭐 이러고 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속도로 띄어먹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네. 뭐 그런 회사들 다 그래요. 사람하고 싸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 룰이 바뀌니까 네. 시장이 바뀌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인공지능으로 이거 뭐 바뀌는 변곡점을 찾겠다 뭐 이러고 찾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인간이 걔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질 않아요. 아. 우리가 막 마음이 바뀌어요. 대부분의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그런 인공지능들도 결국은 인간들이 어떻게 홀딩 컬처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무리지어가는 그 이제 마인드를 이용하는 걸 빨리 캡처해서 돈을 걔네들이 버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패닉 안 하고 네네. 안 사고 가만히 네. 있으면 걔네들도 돈을 못 벌어요. 제 생각에. 오히려 인간이 움직여야지 그런 뭐 기계들 또 네. API로 이용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돈을 벌 수 네, 있다는 맞아요. 거네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찾는 곳이 어딘가 하면 테크니컬로 하는 곳은 개인이 많은 곳이에요. 개인이 많은 곳. 그래서 중국 들어가길 그렇게 원해요. 중국이요? 네, 중국이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투기적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막았잖아요. 워런트도 막고 옵션도 막고 선물도 막고 이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는 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아비트러지를 하거나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 두 개랑 내가 싸울 게 아니면 네네. 여기 그 나의 영역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나의 영역을 구축한다는 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른쪽 그림을 그려서 내가 오른쪽 패스를 그림을 그리고 그거에 맞춰졌을 때 증거금 얼마만큼 내가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펀더멘탈 데이터 며칠 날 나오는지 날짜별로 넣어놓고 그런 식으로 쭉 해서 만들어 놓고서 계속 매매를 하면 절대로 로스컷은 안 걸리겠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우선 마지막에 전무님께서 멘탈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남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투자자분들 모두 다 이제 복잡한 선물 투자 시장에서 다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명사 초청 강의에서 전문가의 지혜 많이 얻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시장 전문가들의 지혜 꼭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지혜를 훔치는 명사 초청 강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잘하시는데요? 저기 그 방송국에 보내셔야 되겠어요.